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이 정말 막연하다가 조금씩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랜 B의 트윗인데요. 본인의 S2F 모델과 그리고 온체인 시그널을 통해서 두 번째 강세장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2013년에 있었던 그 두 번의 더블 피크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참 가격이 내려올 때도 본인이 그 트윗을 통해서 이거 다른 지표를 보니까 되게 비슷한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하신 분은 또 기억하실 텐데 좀 더블 피크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필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밑에 보시는 이 차트는 정말 익숙한 차트죠. 그래서 보고 계시고요. 이거는 그리고 비트코인 호들러 넷 포지션인데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빨간색, 지금 마이너스가 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가격이 내려가거나 횡보할 때, 그리고 좀 더 모으고 싶을 때, 사람들이 좀 더 홀딩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더 이 호드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한동안 빨간색을 한참 뛰다가요, 이제 와서 다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초록색이 좀 떴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좀 지나봐야지 이 초록색이 점점 면이 넓어지는 거 보고 좀 확신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한창 동안 빨간색이 있다가 다시 초록색으로 떴습니다. 자, 이건 장기 홀더의 비트코인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창 가격이 올라가면서부터 이 장기 홀더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홀딩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고안한 존 볼린저, 이 사람이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바닥에 위치했다, 상승을 타진하고 있다, 다음 첫 진짜 목표는 이전 가격 레인지 저항선인 48,000달러에서 50,000달러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자기가 볼린저 밴드를 창실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제 또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피델리티 매크로 담당 임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41,000달러를 좀 지켜주고 계속 위로 상승해 준다면은 강세장 컨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미국 채굴자 이야기입니다. 자, 5월 21일이 언제였나요? 그때 한참 비트코인 확 떨어질 때잖아요. 미국에 상장된 채굴 기업의 주가도요, 같이 커플링 돼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자, 미국 증시 3대 채굴 기업인 라이엇 블록체인, 마라톤 패턴트, 카난, 이 주가가 5월 21일 이후 평균 49% 상승했답니다. 그래서 라이엇 블록체인 주가는 63% 상승했고요. 마라톤 패턴트 같은 경우는 55%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이시는 이 세 개의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3대, 미국에 상장된 3대 채굴 업체의 주가고요. 그리고 같이 하락을 했었죠. 비트코인 하락을 같이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국 정부 비트코인 금지를 했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5월 중순 말부터요. 그래서 그 채굴 단속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생산이 점점 외국으로 퍼지면서 글로벌화 되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채굴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이지 않나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건 CNBC 기사인데요. 점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텍사스로 이동하는 모습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많은 채굴 기업들이 지금 텍사스로 가고 있고 이미 거기서 최대 규모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한글 번역한 건데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풍부한 태양열, 풍력, 규제되지 않는 시장, 암호화폐 친화적, 그런 전체적인 스탠스 덕분에 채굴자들에게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료 싸고 그렇죠. 근데 그 관시,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비용으로 다 녹여낸다면은 싼 게 아니라는 그 또 채굴자들의 의견이 있었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 2019년 현재 전력의 20%가 풍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비트코인의 결제를 재개하는 것을 보겠다. 뭐 할 때?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이런 것들의 사용이 50% 정도 될 때 고려를 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굳이 신재생 에너지를 비트코인 거기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석탄을 쓰는 이런 중국 쪽에서의
그런 비트코인 채굴의 양을 줄이기만 하더라도 오히려 퍼센테이지, 재생에너지 퍼센테이지는 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2021년의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5%에서 75%가 중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채굴되고 있고요. 대부분 중국 4개의 성, 신강, 내몽골, 스촨성, 운남 에서 발생을 합니다. 스촨과 운남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큰 문제로는 보이지 않는데, 다만 이슈가 있는 건 중국 규제겠죠. 근데 신장과 내몽골에는 석탄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채굴되는 에너지의 그 근원이 석탄 발전소로 발전된 전기로 채굴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곳들이 지금 폐쇄되고 규모가 줄어들다 보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전체 해시레이트의 50에서 60%가 궁극적으로 중국을 떠날 것이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이 풀린이라는 채굴풀 부사장이 얘기했는데, 매년 중국에서 새로운 금지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리스크 있는 거예요. 중국 규제 리스크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글로벌을 보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이런 데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레이트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로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데 중국의 이웃인 카자흐스탄, 풍부한 에너지 공급, 그리고 아주 널널한 규제, 거긴 아직 널널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채굴풀의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상위 랭킹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 중국입니다. 그리고 방금 기사에서 봤듯이 인터뷰했던데 풀린도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풀린이요. 자, 미국 파운드리 USA, 여기가 지금 자꾸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은 이 채굴풀 현황도요, 미국도 어느 정도 상당 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국가 화폐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지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점점 그래서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겠다는 그 소식과 함께 그날 엘살바도르 부동산이라는 그 검색 키워드가, 구글 검색 키워드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일 오른쪽에 점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엘살바도르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저런 빈국이 GDP 랭킹으로 거의 100위에 가까운 저 빈국이 해봤자 뭘 하겠냐라고 아주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너무 맹목적인 희망으로는 그것은 피해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런 자세로 임하다 보면은 좀 더 우리가 더 좋은 자료를 찾고 좋은 기회를 찾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벡트 이야기인데, 벡트 너무 조용했었죠. 한동안 너무 조용했었는데 최근에 소식이 또 깔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릴 건데, 이메일 통한 비트코인 전송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 앞서 지난 3월 벡트는 원래 서비스인 벡트 앱을 출시했죠. 그래서 벡트 앱은 스타벅스, 베스트파이 등 102개 글로벌 브랜드와 연동돼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기프트 카드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벡트 웹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을 전송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걸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페이팔이라든지 그리고 로빈후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동안에 다 움직인데 그랬어요. 자체 앱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전송이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했었는데, 점점 외부로 터주고 있어요. 점점 외부로 거래가 가능하게끔, 전송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터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 살짝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요, 플랜 B S2F 모델과 온체인 시그널을 통해서 두 번째 강세장을 암시하고 있다. 자, 그리고 호들러, 비트코인 호들러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볼린저, 창시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다음 타겟을 얘기를 하고 있다. 또한 채굴자의 움직임이 있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움직이고 있고, 현재 가격으로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의 가격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머지 좀 다뤄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